박범계 장관은 저희가 사진 준비된 게 있는데 한두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걸 보면은 박범계 법무장관 마음속에 한명숙이 어떤 상황일까? 지금 저 사진은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교도소로 들어가기 직전 상황, 그 상황입니다. 저희 거의 울상이 다 되다시피 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인물이 바로 박범계 장관입니다. 거의 울상이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한명숙 전 총리 9억 원 불법 정치 자금 돈을 준 사람은 고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다 끝나고 한명숙 전 총리 2년 만기 출소를 한 게 지금 벌써 4년도 넘은 일인데 4년 전 일이지요. 근데 그 뒤로 몇몇 언론사에서 이른바 한만호의 비망록이라는 것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나는 검찰의 개였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고 한만호 씨와 감방 동료였다는, 같은 방에서 교도소에 있었다는 최모 씨, 그 다음에 한모 씨가 또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검찰의 조종에 놀아났다. 이게 바로 이제 위증, 모해 위증 교사 이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수사 지휘도 하고 대검찰청에 다시 재검증을 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러자 계속해서 판판이 깨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뭡니까? 합동감찰. 법무부하고 대검이 함께 감찰을 해라. 그런데 그 감찰 결과 위증교사 증거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대검의 불기소 결정 이것을 뒤집지도 못했는데 이제 박범계 장관이 성과라고 딱 내놓은 것이 그 감방 동료였다는 사람을 100번이나 넘게 불렀다. 검찰이 이제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박범계 장관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강조점을 둔 것이 있는데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강화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피의 사실 공개 금지.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이 예로 든 예시가 있습니다. 박 장관한테 11시 김광일 쇼가 꼭 이 점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든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두 번째, 라임 사건, 세 번째, 월성 원전 사건, 네 번째, 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는 보도가 2,937건, 라임 사건에는 1,854건, 월성 원전 사건에는 1,653건, 옵티머스 사건에는 886건. 지금 예로 된 네 가지 사건의 특징 뭔지 금방 눈치채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권력의 턱 밑에 칼끝을 겨누었던 사건들입니다. 그것만 고르고 골라서 박 장관이 피의 사실 공개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아니 윤석열 총장 6월 29일 날 정치 선언하던 그날 오후 1시에 정치 선언을 했고 오후 3시, 4시 이때 무렵부터 터져나온 것이 이동훈 전 대변인이 가짜 수산업자한테 골프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의 1시 정치 선언이 막 방송을 타기 시작하는 오후 3시, 4시 무렵에 꽝 하고 경찰청의 강력범죄 수사대에서 청와대에 보내는 수사보고서를 인용한 듯한 그런 내용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 선언하고 난 지 딱 2-3시간 후에 윤 총장 뉴스가 한창 방송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 꽝 하고 터진 것이 바로 이동훈 전 대변인의 골프채 사건인 겁니다. 박 장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2월 29일 날 있었던 일, 윤석열 총장의 정치 선언과 이동훈 전 대변인 사건, 왜 이것은 한날 1시에 터진 거죠? 이건 피의사실 공포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죠? 그 두 개 방송사가 어떻게 알았죠? 이동훈한테 확인 취재도 안 했어요, 그날. 그런데 이동훈 이름, 이동훈 사진, 방송 화면에다가 이만하게, 대문짝만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익명으로 하면서 이동훈은 이름 3글자 딱 박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있죠? 방송사가? 방송이든 신문이든 저 같은 이 기자들이 제일 조심하는 게
본인의 반론, 사실 확인, 교차 확인, 그것도 모자라서 일단 첫날은 다 익명으로 보도를 합니다. A씨 조심스럽게 뭐 언론사 출신, 그것도 몇 번이나 고심을 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날 있었던 언론사는 이름 세 글자, 얼굴 사진까지 그대로 박아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자신감? 무슨 자신감이 도대체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 하길래 윤석열 정치 선언 있는 2시간 뒤에 불과 도대체 무슨 수사보고서를 받길래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길래 그 돈을 줬다는 가짜 수선업자는 이미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기자들이 취재 불가능한 구속 상태에 있는데 2달 전부터 어떻게 알았길래 이건 피의사실 공개 아닙니까? 수사보고서 공개네 피의사실 공개를 그냥 넌지시 일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수사보고서가 그냥 언론사에 그대로 팩스로 들어간 것 같아. 박 장관 여기서 대답 좀 해보세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TV에서 보도 말하고 이런 거 감찰 결과 발표 다 봤는데 본 결과를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가 없다.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 누군가는 이런 황당한 일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황당하다. 그러면서 같은 법조인으로서 한동훈 검사장이 박범계 장관에게 준열하게 따져 묻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억대 불법 자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는 것인가? 빙빙 돌려서 뭐 감찰을 함내 뭐 100번을 불렀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노골적으로 이제 선수들끼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한명숙이 누명 썼다는 거요? 박 장관? 이라고 한동훈 검사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선수들끼리 뭐 빙빙 돌려서 얘기할 필요 뭐 있어? 얘기합시다. 한명숙이 억울하다는 겁니까? 한명숙이 누명 썼다는 거요? 아니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우리 편이니까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는 거죠. 박범계 장관님, 저는 뭐 법무연수원에서 한가하게 텔레비나 보고 있는 한동훈 검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곳에 있는 박범계 장관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님은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거요? 아니면 돈을 받은 건 맞은 것 같은데 우리 편이니까 일단 살려내고 보겠다는 거요? 아니면 8월 15일 날 광복 특사 명단에 한명숙 전 총리가 끼일 가능성이 높은데 미리 방석을 깔아놓는 거예요, 지금? 특별 사면 후보 명단은요, 법무부가 만들어서 청와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대통령이 보고 청와대가 발표를 하는 것이지요.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발표를 보고 결론의 근거도 오로지 추측일 뿐이네요. 어떻게 법률가가 저런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박범계 장관 법조인 출신 맞아요? 어떻게 법률가인데 당신도 법률가인데 어떻게 그런 발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에서 이 사정을 다 아는 사람들은 그냥 얘기합니다. 아, 그래,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뭐 한두 번이야 한 서너 번 되는데 그것이 펀펀이 실패를 하자, 판판이 실패를 하자 이제 감찰이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한 다음에 윤석열 흠집 내고 한명숙 구하기를 시도한 것이다. 8.15 특별 사면을 한 달 앞두고 한명숙 사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